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심각한 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범죄 조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2022년에는 단 1건, 2023년에는 17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무려 220건으로 폭증했고 2025년에는 8월까지만 해도 330건을 넘어섰습니다. 계산해보면 2023년 대비 2024년은 약 13배, 2024년 대비 2025년은 연간 환산시 약 2배 증가한 겁니다. 2022년부터 따지면 3년 만에 300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체감이 되시나요? 더욱 충격적인 건 경찰청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 13일까지 총 143건의 실종 및 납치 감금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91건만 대상자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었고 52건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라는 겁니다. 52명의 한국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감금되어 있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7월 22살 대학생 박 씨는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 며 혼자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같은 대학 선배의 소개였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가족에게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을 한국에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을 내놔라. 범죄자들은 박 씨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려 했고 거부하자 끔찍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2주 후 박 씨는 캄포주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고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너무 많이 맞아서 걷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고합니다. 현지 검찰은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신조차 유족에게 인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JTBC 사건 반장에서 공개된 목격자 증언입니다. 박 씨는 범죄 조직 내부에서 21호라는 번호로 불렸는데 조직에 끌려왔을 때 이미 얼굴을 제외한 몸 전체에 피멍이 들고 왼쪽 다리는 뼈가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심한 폭행과 마약 투약을 당한 뒤였습니다. 40대 직장인 B씨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납치되어 구타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극적으로 구출되었지만 현재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5년 9월 21일 수도 푸놈펜의 번화가인 벙깽꽁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카페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나오다가 백주대 낮에 납치되었습니다. 이건 취업 사기도 아니고 어두운 골목도 아니고 수도 한복판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범인은 중국인 4명과 캄보디아인 운전사 1명이었고 피해자는 감금되어 고문당했습니다. 다행히 이튿날 경찰에 구조되었지만 이 사건은 캄보디아에서는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 는 걸 보여줍니다. 10월 5일 40대 시민이 5박 6일 여행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3일 만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마지막 GPS 기록은 푸놈펜의 한 호텔이었지만 실종자는 그 호텔에 투숙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인 10월 7일 주캄보디아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푸놈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어떻게 병원에 실려간 건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명규 캄보디아 한인회장의 증언을 들으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는 2025년 10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일주일에 5에서 10건씩 살려달라 연락이 옵니다. 혼자 단독으로 탈출하는 경우도 있고 2~3명씩 무리지어서 도망 나와서 함께 있다가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많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식 통계는 330건이지만 정 회장에 따르면 한인회와 대사관에 들어온 신고만 올해 400에서 500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첫째, 범죄 조직의 협박 때문입니다. 신고하면 죽인다 는 협박에 가족들이 경찰에 공식 신고를 못하고 한인회에만 조용히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교도소나 유치장에 갇힌 한국인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교도소, 유치장, 경찰서에 잡혀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저희도 통보받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탈출에 성공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사관 등으로 오면 다시 잡혀 들어갈까봐 노숙하면서 숨어있다가 한 달 만에 한인회로 와서 대사관과 영계에 돌려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거리에서 노숙하며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범죄 조직이 공항과 이민국에 사람을 배치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이나 공항에서 다시 이들을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폭행이 더 심해집니다. 탈출에 실패해서 재납치되면 더 끔찍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구출된 사람보다 많은 미확인 피해자들. 정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구출되어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 300명 이상 2024년 200명, 2025년 400명. 신원이 파악된 사람 약 400명. 한인회나 대사관을 거치지 않고 탈출한 사람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 탈출해서 돌려보낸 건이 이만큼 있다면 도망쳐서 나온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즉 공식 통계 330건, 한인회 신고 400에서 500건, 그리고 파악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정 회장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일부 한국인이 범죄 조직의 중간 보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에 왔다가 한국에 가면서 다시 주변인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유인해 오면 친구는 보내줄게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유인해서 데려오면 돈을 지급해주니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를 탈출시켜주는 조건으로 새로운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강요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는 돈 때문에 친구나 지인을 유인하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강조합니다. 범죄 조직에서 한국인이 발견되는 건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중국인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속을까?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실은 되게 절박한 심정으로 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만나보면 신용불량자나 금전적으로 급한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그리고 나한테는 별 문제 없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와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20에서 40대가 주요 타깃입니다. 한 번만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는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범죄 조직은 이런 심리를 정확히 파고듭니다. 한인회의 한계와 답답함. 저희가 끝까지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건수가 생기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일주일에 5에서 10건씩 구조 요청이 오는데 한인회는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인력도 예산도 부족합니다. 범죄 조직은 점조직으로 흩어져 있어서 뿌리 뽑기도 어렵습니다. 2025년 8월에는 한 범죄 조직에서만 23명의 한국인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1호부터 23호까지 번호로 불렸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은 거죠. 이런 범죄 단지가 캄보디아 전역에 수십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2025년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캄보디아에 중국인이 이렇게 많을까요? 첫째, 중국의 1:1로 정책입니다. 2010년대 이후 캄보디아는 1:1로에 적극 참여하면서 중국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었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투자국이자 원조국이 되었고 캄보디아 총 수입액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둘째, 중국의 범죄 조직 단속입니다. 중국 정부가 2020년대 들어 자국 내 삼합회 같은 범죄 조직을 대대적으로 단속하자 이들이 규제가 약하고 부패가 만연한 캄보디아로 거점을 이동했습니다. 셋째, 시민권 투자 제도의 악용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자본 유치를 위해 도입한 시민권 투자 제도를 중국 범죄자들이 악용하면서 합법적으로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돈만 내면 범죄 경력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유엔 마약 범죄사무소는 삼합회 등 중국계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지에서 각종 범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지역 범죄 조직 대부분을 중국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4년 3월 대대적인 단속에서 1,300명 이상의 범죄자가 체포되었는데 이 중 700명가량이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었던 거죠. 삼합회 계열 조직 홍문의 파벌 14K 출신 왕쿠오 코이가 캄보디아의 세계홍 문역사문화협회를 설립하고 범죄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20년 그를 삼합회 지도자로 공식 지목했습니다. 2023년 6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BJ 아영 사망 사건도 중국인과 관련이 깊습니다. 아영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한 뒤 실종되었고 이틀 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속옷 상의를 입지 않았고 하의는 거꾸로 입은 상태였으며 얼굴이 심하게 부어있고 목이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왜 현지의 한인 병원이 여러 곳 있는데 굳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중국인 병원에 갔을까요? 혈청주사는 파상풍이나 말라리아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맞는데 왜 그런 처방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혈청 주사로 목이 부러질 수 있을까요? 중국인 부부는 주사를 맞다가 발작으로 사망했다 고 주장했지만 캄보디아 검찰은 이들을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해당 병원이 정식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의료시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영이 발견된 곳은 칸달주인데 이곳은 한국인 납치 감금이 빈번한 범죄단지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범죄 조직은 어떻게 사람들을 유인할까요? 주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월급 400만 원, 통번역만 하면 고수익, 코인 환전소 근무 같은 비현실적으로 좋은 조건의 구인 광고를 올립니다. 채용 과정은 비대면으로 지나치게 간단하고 회사 정보는 불분명합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즉시 여권을 빼앗기고 외부와 격리된 건물에 감금됩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암호화폐 투자 사기 등 범죄를 강요받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반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고문, 구타, 손가락 비틀기, 물고문, 신체 일부 절단 등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이 자행됩니다. 심지어 다른 범죄 조직의 노예처럼 팔려가기도 합니다. 한 명당 2,500에서 5,000달러에 거래됩니다. 왜 중국인을 조심해야 하나?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범죄자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37개국 1,020명의 외국인이 체포되었는데 이 중 75%인 761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상원의원이자 훈 세네 개인 고문인 중국계 캄보디아인 리용팟은 2024년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 회사를 통해 범죄단지를 운용하고 다른 범죄단지에서 사온 노예들을 자기 호텔과 리조트에 투입해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프린스 그룹 설립자 천지를 기소하면서 15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영국 정부도 그가 가진 런던 소재 19개 부동산을 동결했습니다. 현재 많이 퍼져 있는 위험 지역 1. 시아누쿠빌 중국인이 대거 유입되면서 가장 상황이 심각한 곳입니다. 1대1로 정책으로 중국 자본이 집중 투입되었고 마카오 규제 이후 중국인 도박꾼들의 새로운 성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범죄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2. 푸놈펜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번화가에서조차 백주대난 납치가 일어납니다. 2025년 9월 21일 번갱꽁이라는 번화가 카페에서 나오던 한국인이 납치되어 고문당했습니다. 중국인 4명과 캄보디아인 1명이 범인이었습니다. 3. 보코상 캄푸주 20대 대학생이 고문당해 사망한 곳입니다. 한국인 마약 투약 및 살해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4. 바베시, 포이페시 태국과의 국경 지역으로 범죄단지가 많습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5년 10월 최신 뉴스입니다. 10월 11일 20대 대학생을 살해한 중국인 3명이 살인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10월 13일 중국 주한대사가 한국의 반중 정서를 문제 삼으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를 중국계 조직이 주도하고 있는데 범죄에 대한 언급 없이 반중 정서만 지적한 것입니다. 10월 14일 경찰이 캄보디아 실종 납치 관련 통계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143건 접수, 이 중 52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10월 16일 외교부가 캄보디아 전역을 여행자제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코산, 바베시, 포이페시는 여행금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쓰레기통에서 태국, 대만 등 동남아 국가 여권이 대량으로 발견된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납치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정부의 대응과 한계. 대한민국 정부는 합동대응단을 파견하고 경찰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하지만 주캄보디아 한국대사는 3개월째 공석이고 현지 대사관 인력 15명 중 사건 사고 담당 경찰은 단 3명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캄보디아 정부와 권력층이 범죄 조직과 유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캄보디아 당국이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할 의지가 부족하며 고위 관료들이 범죄단지와 연루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1. 절대 가지 마세요. 현재 캄보디아 전역에 여행자제 이상 경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취업, 관광 목적 모두 위험합니다. 2.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를 경계하세요. 비현실적으로 높은 급여, 간단한 업무, 모호한 근무지, 비대면, 채용 이 모든 것이 위험 신호입니다. 3. 캄보디아에 계신 분들은 즉시 귀국하세요. 현지 교민회장도
젊은 한국인이 할 만한 일이 여기에는 없으니 제발 오지 말라. 고 호소했습니다. 4. 주변에 캄보디아 가는 사람이 있다면 말려주세요. 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번화가 카페에서도 납치가 일어납니다. 5.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www. 0404. go. 크에서 최신 여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더 이상 안전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권력층과 결탁하여 대규모 인신매매와 범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BJ 아영 사건처럼 2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 고문당해 사망하는 젊은이들, 쓰레기통에 버려진 여권들, 이 모든 것이 캄보디아가 얼마나 위험한 곳으로 변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당분간 캄보디아는 물론 주변 동남아 국가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